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138페이지 금융상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금융상품은 자, KIFRS에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상품 하면은 금융이 붙었으니까 금융기관, 은행도 생각할 수 있죠. 이 금융상품은 KIFRS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KIFRS에서 금융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거래 당사자가 없어요. A하고 B가 있습니다. 뭐 A기업, B기업.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 일방이 금융자산을 발생시키면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일으키는 모든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상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래 당사자 일방이 금융자산을 일으키면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일으키는 모든 계약을 금융상품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정의에 따라서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금융자산의 정의, 금융부채, 지분상품에 대한 정의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금융자산의 정의를 보면은 자, 현금, 다른 기업의 자, 지분상품, 특히 현금 등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금융자산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산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부채의 정의도 단순하게 보면 현금 등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정의하는데 뭐 하나씩이 더 있지만 신지 마시고 그래서 금융사의 정의, 금융부채의 정의에 있어서의 핵심. 그 지분상품은 금융사는 금융부채를 차감한 자녀 지분의 의미로서 굳이 말하면 자기 기업의 지분상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기업의 지분상품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은 금융자산이고 자기 기업의 지분상품은 지분상품으로 처리가 된다. 이때 지분상품은 주식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융 분류해서 다시 확인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정의를 함에 있어서 현금 등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금융부채 정의에 있어서는 현금 등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에 따라서 금융자산의 항목과 금융부채 항목을 한번 구분해 보면은 수취하고 지급,
권리의무에서로서 대응이 심하죠. 그래서 금융 자산과 부채의 대응적인 의무에서 관계에서 금융 자산 항목과 금융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자, 채무는 금융산 금융부채 항목이 됩니다. 대표로. 그리고 받을 어음하고 지급 어음. 자, 그리고 대여금하고 차입금. 특히 투자사채는 금융자산 항목이 되고 사채는 금융부채 항목이 되어진다. 그래서 투자사채 금융자산입니다. 사채는 금융부채입니다. 그래서 사채지만 투자사채와 사채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IFRS 우리가 규정에 이 대응점만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만 좀 덧붙여 봅시다. 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 미지급금도 자, 금융자산부채 항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비금융 자산, 자, 부채가 있더라. 그래서 서로 대응적인 의미가 되지만은 자, 선급금하고 자,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비금융자산, 비금융부채 핵심이 되니까 구분을 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발생기 꽃이라고 하는 게 이연과 예상회계 처리가 있는데 그 이연과 예상 항목이 있죠. 항목은 자, 미수 수익이 있고 미지급 비용 항목이 있고 자, 이연 항목에 선급 비용이 있고 선수 수익이 있겠다. 자, 그랬을 때 미수 수익과 미수금은 성격이 다른 자산 항목이죠. 그런데 미수금이 자, 금융자산 항목으로 준다면 미수 수익도 금융자산, 미지금이 금융부채로 준다면 역시 미지급 비용도 금융부채에 해당이 된다. 구분할 때 그런데 선급금하고 선수금, 계약금의 수수가 나타나는 선급금, 선수금은 여기 선급비용과 여기 성격이 다르지만은 같은 부채자산 항목으로서 자, 역시 비금융으로 이렇게 분류하면 같이 맥을 좀 같이 갈 수가 있죠. 이런 분류가 좀 편해진다. 또한 이제 현금이 정의로 가장 대표인 금융자산인데 예치금이 있겠다. 자, 예치금도 금융산에 분류가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금융상품이 정의된 상품인데 자, 반대로 비금융 상품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비금융 상품에 역시 이제 선급금은 제가 대응으로 구분해 드렸고 자, 일반적으로 실물자산인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산은 자, 비금융 상품의 비금융 자산이고 리스자산. 자산은 비금융 상품의 비금융자산. 그리고 이제 충당부채라든가 미지급 법인세 등은 자, 비금융 상품의 비금융 부채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이 금융상품이다. 이유는 실물자산이 되기 때문에 비금융 상품이 되는 거고 충당부채와 미지급 법인세가 비금융 상품이 되는데 부채가 되는 이유는
충당 부채와 미지급세는 계약에 의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비금융 상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있지만 제가 칠판에 지금 일명 개정 과목을 분류하면서 금융 자산 항목, 금융 부채 항목, 비금융 자산 부채 항목을 구분해 봤죠? 이 틀은 시험적으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구분 좀 잘 하셔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41페이지 자, 확인 문제 3번을 봐보시면 3번에 금융상품 정의에 따른 금융상품과 비금융상품을 구분해봐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현금은 금융상품의 금융자산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선급비용은 비금융상품의 비금융자산이 되겠다. 선수금은 비금융상품의 비금융부채가 되겠죠. 다음에 상표권은 무형 자산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비금융상품의 비금융자산이 되겠다. 다음에 미수금은 금융상품의 금융자산이 되겠다. 다음에 예치금은 금융상품의 금융자산이 되겠다. 다음에 건물은 유형 자산에 해당이 되니까 비금융상품의 비금융자산이 되겠죠. 다음에 특허권도 무형 자산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비금융상품의 비금융자산. 다음에 선급금. 선급금은 비금융상품의 비금융자산이 되겠다. 다음에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금융상품의 우리가 금융부채가 되겠다. 다음에 투자사채. 투자사채는 금융상품의 금융자산이 되겠죠. 선수수익은 비금융상품의 비금융부채가 되겠다. 다음에 상품은 재고자산 항목이 되기 때문에 비금융상품의 비금융자산이 되겠다. 이제 미지급금은 금융상품의 우리가 부채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금융상품을 정의에 따라 구분해 봤을 때 항목들, 물론 자산 항목, 부채 항목들이잖아요. 이런 항목을 구분하면서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런 금융상품을 분류할 때, 그래서 이런 금융자산의 분류, 금융부채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다시 확인했지만, 그러면 금융상품의 분류는 금융자산 하면은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 대금 수취, 만기 보유, 매도 가능으로 분류하고, 금융부채 분류하면은 단기 손익인식 금융부채하고 그 밖의 부채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이 분류는 우리가 금융산 가서 다시 하겠으니까는 금융 분류는 큰 틀만 잡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44페이지 봐보시면 금융자산 항목을 이제는 하나씩 봐보자. 금융자산. 금융자산 하면은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다? 기본이 현금이죠. 그래서 금융자산에 해당이 되는 항상 스타트에 기본되는 항목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봐보자.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 하면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최선 항목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럴 때 이런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저는 잘난 척 하려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줄여서 현성이라고 하겠다.
두 자로 기니까 현성계정. 그럼 현성계정은 자, 금융선 자산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럼 이제 차변에 기초현금은 현성은 차변에, 기중에 증가를 가져오면 차변에, 그 증가를 가져온 건 현성을 자, 수입, 수치하면은 증가. 자, 현성의 감소는 대변이죠. 감소면 자, 이런 현성에 대한 지급 오면 감소가 되겠다. 자, 그래서 현성 계정은 자산 계정으로 차변이 플러스니까 기초하면서 차변 잔액이 되니까 기말 자, 현성은 대변의 기입이 되겠다. 마감기입이니까. 그러면 기말 금액은 마감기 금액이죠. 그래서 기말 금액, 마감 금액을 썼으면 어쩐다고 그랬죠? 띵띵. 차대변이 합이 일치가 된다. 차변의 잔액을 대변에 마감하려고 기입해놨으니까 차변금 일치해서 제가 땡땡이 아니죠. 땡땡은 위아래 같다는 것이고 띵띵. 띵띵해서 차대변이 같다. 그럼 항상 기말 금액을 쓰면 띵띵. 띵. 자, 입고로 된다. 자, 그랬을 때 재무상태표에 자, 계정 측정이 됐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자, 표시할 때 현금 및 현금성 자, 자산 자, 있어서 자, 기록할 때 자, 재무상태표는 마감표죠. 마감보고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성의 집니까? 차변이 아니라 대변. 요 기말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초하고 기말은 분개를 하지 않죠. 하지 않는데, 자, 이런, 자, 기중에 현금을 수입하고 지급했을 때 증감이 이루어지는데, 이럴 경우에, 예, 먼저 1번과 한번, 2번 한번 분개해보자. 기초 기말은 분개하지 않으니까, 시점이니까. 그럴 때 1번 분개, 2번 분개, 분개를 좀 우리가 계정에 기입된 걸 본다는 것은 분개를 보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확인한 겁니다. 그랬을 때 계정에 기입된 걸 분개해보자. 그럴 때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래서 자, 차변 금액은 차변에 자기 과목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면 결합 관계에 따라 대변이 결합이 되겠죠. 예? 그러면 대변에 올 수 있는 항목은 결합 관계 8요소로 봤을 때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이 와야겠죠. 8요소로 본다면. 그래서 자, 차변의 현성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자산 감소는 상품을 현금으로 팔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왔다. 차입을 하면 돈 들어오죠? 부채 증가,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자본을 내고서 자본금, 이자를 받아서 이자 수익. 그 현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은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대변에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의 거래가 결합이 되겠죠? 그럼 이제는 자, 2번은 대변 금액은 대변에 자기 과목 현성 자, 이제 결합 관계에 따라 차변에 역시 차변에 올 수는 자, 한 거래는 8요소로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자, 비용 발생 결합이 돼야겠죠? 이럴 때 자산 증가는 상품을 현금으로 사왔다. 현금 매입. 그 다음에 부채 증가 감소, 빚을 갚았다. 그 말이에요. 차입금 현금, 빚을 갚았다. 다음에 자, 자본을 줄였다. 자본금, 현금. 다음에 자, 이자 줬다. 이자 비용, 현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원인이 이렇게 대변 차변이 나온다 할지라도 현금이 수입, 수치가 되면 증가,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감소를 가져온
원인은 다양하겠죠. 자, 그럴 때 이렇게 현성이라는 계정의 기입을 봄으로써 붕괴를 기본으로 보는 걸 같이 맞대고 있죠. 그럼 이제 차변의 현성, 대변의 현성을 기록해서 기말 잔액이 재무상태 표시하니까 자, 이 기말금액 재무상태의 현성으로 표시할 자, 현금이 현금성사는 다시 구분해 가겠지만 틀 잡을 때 네. 자, 현금. 자, 현금성 자산은 자, 표시할 이름 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니까 현금 보일 것이고 현금성 자산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그 밑에 해당되는 자, 당자 예금, 보통 예금도 재무 상태표에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하면은 가운데 당자 예금과 보통 예금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재무 상태 표시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구분하는데, 그럼 이제 이때 현금이 어떤 것들이 현금이고 당자예금, 보통예금, 현금 자산의 성질 어떤 것들이냐 이것들 한번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현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금.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현금부터. 캐시. 자, 현금 하면은 누구나 모르지 않죠. 그러나 현금을 이말처럼 회계상 현금이라고 하는데, 회계상 현금은 통화와 통화 대형 증권을 회계상 현금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통화하면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라든가 지폐가 자, 통화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동전이라든가 지폐, 주화라는 지폐. 그런데 문제는 통화 대형 증권, 통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서로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이 있는데, 증권도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데, 통화 대형 증권 하면은 타인 발행 수표가 대표적이다. 그러면 타인 발행 수표는 통화 대형 증권으로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데, 수표 앞에 당자가 생략된 거다. 타인, 남의 사가 발행한 당자 수표는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대형 증권의 핵심은 타인 발행 수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타인 발행 수표니까, 자, 통화 대형 증권에 수표가 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스포드에 들어있는 자기압 수표, 여행자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수표, 다 통화 대형 증권서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데, 이런 걸 막 암기한 분이 계세요. 자기압 수표, 여행자 수표, 자, 송금 수표, 가계 수표. 그런데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분도 아니에요. 140자. 자, 145페이지. 중간에 봐보시면 암의 처리 부분이 있죠. 자, 1번에 그 말은 현금으로 그러니까 처리할 수 없는 통화 대형 증권이 있는데, 통화 대형 증권이 아닌 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선일자 수표는 반드시 암기. 통화 대형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현금산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수표가 붙었지만 선일자 수표는 수표를 발행하려면은 자, 예금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 그냥 일주일 후에 예금 잔액이 있어. 왜? 입금이 들어오니까. 그 입금 들어온 날짜를 지정해서 발행한 수표를 선일자 수표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만기 의미가 있으니까 어음개정 처리가 돼야 되지 현금으로 처리한 게 아니다. 그래서 수표 중에서 선일자 수표는 통화 대형 증권이 아니므로 회계상 현금이 아니죠. 그러므로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현금산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 뿐만 아니라 우표라든가 인지가 있어요. 우표도 있고 인지. 우표나 인지도 소모품 비로 처리해야지. 그 다음에 금료가불증이 있습니다. 금료가불증 등은 자, 현금이 현금성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두세 개 더 붙일 게 있지만은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암기. 선일자 수표, 우표라든가 인지, 금료가불증은 통화 대형 증권이 아니므로 자,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현금성산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통화 대형 증권으로 가서 자, 국공채 이자표가 있습니다. 국공채 이자표 받을 어음이 있습니다. 받을 어음이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자, 통화 대형 증권에 되면은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이자표, 만기가 된 받을음이 통화 대형 증권이지 일반적인 받을음이 아니다. 만기가 된 받을음이 통화 대형 증권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기가 되는 국공채 이자표 형성 만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국세, 지방세, 환급 통지서, 배당금 영수증, 그 다음에 송금 수표, 송금한 수표, 우편한 증서 등도 통화되어 있고, 그리고 일람 출고보험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제가 이걸 다 암기만 하면 좋은데 제가 타인 발행 수표, 그 다음에 특히 받을음도 만기가 된 받을음, 자, 그리고 선일자 수표, 우표, 인지, 금년 통화 대형 증권이 아니다.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자, 우리가 문제에서 정리가 되어질 거다. 자, 그럼 이제는 현금을 봤으니 이제는 당좌 예금을 봐보자. 당좌 예금은 자, 반드시 당좌 차월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번 계정을 보면서 당좌 예금도 자산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당좌 예금이 자, 차변에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은 은행과 당좌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입을 지급 수단에 있어서 현금들을 공공채에 담아서 가면 유무죠.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수표라는 걸 발행을 해서 물품 대금을 주면 그 수표를 가지고 소진이 가서 은행에서 찾아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과 당좌 거래를 통해서 은행에다 애입을 하면 당좌 애입을 하면 당좌 예금이 증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좌 애입을 해놓은 금액이 있으니까 물품 대금에 자, 우리가 지급수단으로서 수표를 발행을 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당좌 애입의 한도로십니까?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입의 한도에서 수표를 발행했을 때 당좌예금이 감소해서 당좌애입을 하면 당좌예금 증가, 수표 발행하면 당좌금이 감소를 가져오는데 그 한도에서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을 하면 부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부도가 되기 때문에 발행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개인들이 금융거래 할 때 은행에서 자, 은행거래 좋으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더 쓰라고 그러죠. 일명 마이너스 통장.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과의 거래를 하다 보면은 기업이 자, 이 수표를 발행한 한도를 지금과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은행과의 당좌 차울 계약을 맺습니다. 당좌 차울 계약에 따라서 자, 일정 금액 은행이 빌려줄 테니까 초과해 발행을 해라. 그때 초과된 금액을 설정할 때 당좌 차울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회계원리에 대한 기초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당좌 예금과 당좌 차울은 구분해 가서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때 당좌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재무상태표 보고를 하고 당좌 차울은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때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자, 부채로 보고되지. 자, 자산이고 부채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는 상계선은 아니 되거든요. 그래서 당좌 예금은 현금이 현금선상으로 보고되고 당좌 차울은 부채인 단기 차입금으로 보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좌 예금과 당좌 차울을 명확히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통 예금은 요금을 예금으로서 자, 금융 자산에 우리가 현금이 현금선으로 보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금까지 확인해 봤죠? 자,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현금성 자산이 있더라. 자, 현금 성질 갖는 자산이다. 그 말이요. 그때 현금성 자산 하면은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이 크지 않는 단기 투자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겠다. 다시 한번 현금 전환이 쉽고 용이하고 가치 변동 위험이 크지 않는 단기 투자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겠다. 자, 그랬을 때 가장 핵심은 단기다 그 말. 이 경우 이 단기는 취득 당시 만기 상환, 만기라든가 상환일이 3월 이내 3개월 이내인 것을 단기라고 하는데 3개월도 기억을 하셔야겠지만 취득 당시 만기 상환일이 3월 이내인 것을 단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득 당시지 결산일로부터 보고 기간 다 아니다. 취득 당시 만기는 3월이지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상환이 3개월? No. 재무제표 보고일,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아니다. 취득 당시, 취득일로부터 만기 상환이 3월 이내인 것을 현금성 자산으로 하는데 그럴 때 그 해당된 투자 자산 하면은 채권이 있더라. 채권도 있고 자, 상환 우선주도 있고
환매채도 있습니다. 환매채 등이 자 투자 항목들인데 채권, 상한우선주, 환매채 하나 뭐 더 써드리죠.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등이 자, 해당이 되는데 모든 채권, 모든 상한우선주, 모든 환매채, 모든 양도성 예금증서가 형사사이 아니라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3개월 이내인데 취득 당시 만기 상환이 3개월 이내인 채권, 상한우선주, 환매채, 양도성 예금증서를 현금성 자산으로서 현금성 자산을 따로 항목을 썼다 할지라도 재무상태표 보고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산은 신경을 좀 써달라. 자, 그럼 이제 여기에 145페이지 현금과 예금 공시 있죠. 현금하고 예금. 자, 이걸 재무상태표 어떻게 공시하냐 그 말. 현금과 지금까 우리가 예금의 공시에 있어서 자, 제가 자 크게 해서요. 당연히 현금하고 예금을 공시함에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특히 자 봐보세요. 자 당자 예금, 당자 예금, 보통 예금, 보통 예금. 자, 그다음에 정기 예금, 정기 예금. 자, 정기 적금, 적금. 자, 기타 우리가 정형화된 정형화된 자, 예금 등이 많습니다. 예금. 자, 자꾸 틀려지네요. 예금이 많습니다. 이 정형화된 예금은 금융 취급은 정형화된 예금으로 삼아 특히 뭐 기업업 뭐 CP라든가 CMA라든가 MMF라든가 뭐 RP라든가 또는 뭐 CD라든가 등등 이렇게 많은 지금까 영어 좀 써봤지만 이런 관심이 없어요. 이런 정형화된 예금 등이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공시할 때 재무제표의 공시를 할 때 현금, 자 당자예금과 보통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를 하지만 예금이라 할지라도 정기 예금 적금은 현성으로 보고된 게 아니라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보고가 되어진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보고가 되어진다. 요 밑에놓고 대여금하고 수채권은 의미한 게 아니니까 밑에 해놨으니까 그런 의미로서 왜 과거에 우리가 금융상품의 항목을 따로 썼었는데 KIFR에서는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 수취채권으로 자 분류하면서 1년 기준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면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서 표시가 이룬 겁니다. 물론 현금 자산은 당연히 유동 자산이 되지 비유동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 자산 그다음에 비유동산에 1년 기준 따라서 구분해서 다시 말해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1년 기준. 자, 결산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한 예금이라면 유동, 1년 이후에 도래한다면 비유동으로 분류를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금을 공시하면서 특히 당자예금, 보통예금은 현성으로 보고하지만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만기가 뭐 한 달, 두 달 남았다 할지라도 대여금 수취 채권으로 보고하는 거지 현성으로 보고된 게 아니다. 그래서 특히 예금 붙었을 때 정기예금 특히 주의 좀 하셔야 됩니다. 정기예금은 현성으로 보고될 항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자산회계에 대한 처음 해봤죠? 자, 그럼 이제 확인해제 4번 봐보세요. 확인해제 4번. 자, 결산기에 금고를 한번 실사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자산이 있었다. 재무상태 표시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될까? 자, 기억, 통화. 통화는 회계상 현금이 되니까 현성으로 보고가 되겠죠? 62만 원. 2만 원. 자, 다음 니은. 오표. 오표 하면은 자, 통화 대형 증권 아니죠? 현성 보호될 금액이 아니다. 다음에 타인 발행 수표죠. 타인 발행 수표는 대표로 통화 대형 증권. 그래서 자, 130만 원. 130만 원. 자, 다음. 자, 타인 발행 약소금. 자, 타인 발행이지만 자, 리을. 자, 타인 발행 약속어음이죠. 그럼 자, 남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통화 대형 증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받을 어음이 통화 대형 주려면은 만기가 된 받을 어음이야지 통화 대형이지. 일반적인 받을 어음은 통화 대형 증권이 아닙니다. 자, 다음 양도성 예금증서 보세요. 이 정유가 된 예금이요 CD. 요 CD가 자,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하는 건데 CD가 자, 있죠? 자, 요 CD를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그래. 그런데 CD가 여가 있죠. 정화된 예금에 들어 있는데 자, 이 양도성 예금증서를 봐 보세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증서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인 양도성 예금증서는 현금성 자산이 되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이 되기 때문에 자, 30만 원도 재무상태배 현금이 현금선으로 보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뭘 봐라. 일반적으로 양도성 예금증서 이렇게 나왔다면 현성 보고될 금액 아닙니다. 그런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그랬죠. 자, 다음 보통예금 당연했죠. 보통예금 자, 비읍 자, 42만 원. 42만 원. 자, 다음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자, 채권 나왔죠. 자, 채권 시옷 자, 채권 그래서 10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자, 재무상 현성 보고될 금액은 기억 그다음에 자, 디귿 미음 비읍 시옷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합이 274만 원이 되겠다. 자, 이럴수록 가장 제가 확인 예제식으로 문제를 드렸지만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과정서는 제가 그 기출 예제를 다 많이 확인하겠지만 현성에 보고될 금액을 한번 구분하는 내용을 정리할 때, 자, 마무리 정리할 때 제가 한 번 더 똑같이 말씀드리지만은 자, 선일자 수표라든가 우표라든가 금료가물증 특히 선일자 수표는 통화 대형 증권이 아니다. 그래서 현성으로 보고될 금액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은 뭐 소외현금제도 은행계정 조정표 이걸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